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019만원이고요. 드디어 1000만원 위로 올렸습니다. 플러스 30만원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준석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요. 그쪽에서 수익이 좀 나가지고, 오늘 좀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5년 동안 했던 그 경험을 총동원해 가지고 큰 흐름상의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 디테일하게 일봉도 보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분봉을 보면서 분할해서 이익 실현 뭐 이런 관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 잘 잡아서 분산하면 조금씩의 수익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지금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시장 흐름과 관계없이 조금 안정적이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꾸준하게 노력해서 올해는 좀 제대로 된 투자를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준비 없이 그냥 헤드셋 딱 끼워놓고 화면 보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두서없이 방송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 버려 가지고요. 자, 일단 간밤에 미증시가 다우는 그냥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나스닥이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제가 봤던 예상과 좀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줄 거 놓고 최근에 나온 악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요 정도는 지지받을 것 같다,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또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 방송할 때 이 부분이 틀렸죠. 그 전날은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하락해갖고 꼬리 달았지만 여기가 지지될지 안 될지 며칠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 요 정도는 지지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지선을 약간 이탈해서 밀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의 가장 결정적이었던 부분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인데요.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는 얘기는 고용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고용이 잘 되면 경제가 좋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고용이 잘 되면 이제 임금 지불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돼가지고 이게 역으로 작용해갖고 금리를 인상할 우려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긴축 우려감으로 작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작년에 계속 그렇게 왔었죠. 연준에서 워낙 고강도로 긴축을 하다 보니까 고용지표 잘 나오거나 혹은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게 이제 공식화가 되다 보니까 이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가 지금은 올릴 것 같다는 아니죠. 지금 올릴 것 같다는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한 3월 달쯤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좀 올라간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이 부분이 연준에서 한 3월쯤 되면 금리 인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떨어졌다가 지난번에는 고용지표가 잘 나와버리니까요. 고용지표 잘 나왔으니까 연준이 고용지표 잘 나오면 또 긴축을 할 것이란 혹은 금리 인하를 늦게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지표 잘 나오는 바람에 밑으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늘 저녁에 또 다른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이건 한번 약발 다 됐기 때문에 그건 영향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CPI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졌으니까 여기가 바닥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못 지키고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지선을 아직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죠. 적어도 어제 제가 어제 마감했던 지난번에 마감했던 여기 정도는 지켜줄 걸로 생각했는데 이걸 못 지키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은 다음 주에 있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CPI가 이제까지 계속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안 낮게 잡혔었는데 어젠가 최근에 독일의 CPI 발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높게 나왔답니다. 독일은 이제 에너지 때문에 그 러시아로부터 그 석유관으로 그 석유를 수입해갖고 생산하다가 이게 지금 단절이 돼버리는 바람에 에너지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갖고 CPI가 높게 나왔다. 그나마 봐줄만 하죠. 석유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미국이 다음 주에 나오는 CPI 지수가 어떨 것이냐는 이 부분인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당장 나오는 CPI 지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중동의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희망봉을 돌아서 홍해를 못 지나가 가지고 희망봉을 돌아서 운임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운임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상품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물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중동의 지금 긴장이 높아지게 되면 당장 석유 유가가 한번 들썩했었죠. 물론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그 이란의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국제유가가 들썩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흥구석유가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 물론 밀리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동 긴장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게 또다시 소비자 물가를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 지수 그 지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이거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긴장 부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게 됐을 경우에 국제유가가 올라간다거나 혹은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이 물가가 많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사람이 생각해버리게 되면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면 연준에서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늦추겠구나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여기서부터 밀고 올라오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으면 다시 내려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지선을 여기가 아니고 올라갔던 여기까지로 내려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하락이 멈춰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락이 멈춰진다는 얘기는 적어도 밑으로 안 빠지고 도치형이 나오거나 양봉으로 약간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와줘야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춰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뭔가 안 좋은 게 있구나 우리가 생각 못했던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나 빠지는 겁니다. 한번 빠지는 거는 그 고점에서 매물로 해가 빠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빠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상 못했던 어떤 돌발 악재가 계속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하락이 멈춰지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삼보산업이고 이게 대신정보통신이죠. 예.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수는 지금 시간의 거래가 저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잠시 그쪽에 신경이 가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하락이 멈춰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시장이 좀 안 좋아져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멈추고 계속 내려온다는 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어야 됩니다. 이 중동 긴장이 완화되는 키포인트는 이스라엘에 달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군대를 좀 물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뭐 평화회담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끝까지 추적하겠다 그러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란이 지금 폭탄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여기서 불똥이 잘못 튀면 이란이 어떤 액션을 취해버렸을 경우에 중동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중동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란 추모식 테러를 IS에서 IS 하면 옛날에 이라크 때 있죠 그죠 9.11 테러 일으켰던 이 단체 그래서 이 IS들이 자신들의 소행이다 그 순위파고 무슨 파고 그 아랍들 민족들도 서로 좀 복잡하더라고요. 자우지간 그쪽으로 해서 이란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폭탄 테러를 했다 이렇게 자폭 테러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란이 IS를 추적해서 복수를 해야 되겠죠. 이 상황 가지고 IS가
자살 테러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미국을 공격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화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건 있지만 이 테러로 인해서 폭탄 테러로 인해서 이걸 빌미로 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 부분은 조금 약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흥하해운이 지금 12%나 빠져버렸죠. 그다음 홍구석유 이런 쪽이 밀리는 게 중동 긴장이 이란이 그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그 부분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 국제유가도 약간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해결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완전히 안 내려왔죠. 이 뜯는 만큼의 갭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완화됐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나마 다행이고,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그 홍해를 못 지나가니까 선박이 운임비가 늘어나고 국제유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작용됐을 때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되는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연결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적어도 이스라엘이 그 중동에서 지금 전쟁을 어느 정도 끝내는 모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 어제 나온 뉴스 보면 뭐 병력을 어느 정도 빼고 팔레스타인한테 가자 지구를 맡기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된다면, 여기다가 더 좋은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좀 회담을 해갖고 휴전 쪽으로 가주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좀 하락을 멈추고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종목 부분인데요. 오늘 장중에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1차적으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 이 종목이 호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 있죠, 왜 워드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웹에서 열어보고 하는 이런 쪽인데, 뉴스를 정확히는 못 봤는데요. 한글과 컴퓨터가 무슨 뭐를 인수하고 뭐 이런 쪽에 연결이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폴라리스 제가 봤던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AI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대거 지금 상승했죠.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제일 대장은 폴라리스 오피스인 것 같아요. 얘가 상한가가 들어갔거든요.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떤 호재성 뉴스로 인해 가지고 강하게 쫙 밀어올리는 그림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얘가 움직이고, 그 다음 이스트 소프트 이 종목, 이것도 무슨 그 이쪽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움직이죠. 이게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같은 재료로 해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니까 폴라리스 오피스가 움직이니까 이게 AI 관련주 쪽의 종목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역할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놀루스 이 종목도 움직였고, 솔트룩스 그동안 이게 이 원저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1월 달에 작년 12월부터 움직이기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1월이죠. 작년 1월에 그 AI 붐이 일어났을 때 급등시켰던 종목입니다. 만원짜리가 거의 한 4만원대까지 올라갔던 이 AI를 이끌었던 원조 대장인 솔트룩스 같은 이 종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I 원조 대장격이기 때문에 다시 다 내려왔는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올라가니까 AI 쪽에 무슨 호재가 있는 걸로 연결이 돼가지고 얘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솔트룩스 이쪽으로 해서 AI 전반적인 어떤 호재라기보다는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이스트 소프트 이쪽으로 어떤 재료인 것 같습니다. 날 찾아보십시오. 제가 매매할 게 아니라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재료를 해서 올라가면서 다른 AI 관련주들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솔트룩스 움직이면 또 그 자동으로 뭐 셀바세라든가 같이 따라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그다음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마음에 이런 쪽에 AI 관련주들이 대거 같이 따라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연쇄 동작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강했고요. 그다음 얘들이 한참 강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빅텍이 이거 어제 잡았다가 팔아버렸는데 하필 또 오늘 사건이 터졌습니다. 빅텍이 이게 한 18%인가 20% 가까이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5분봉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12시 50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12시 50분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이때 뉴스가 뭐가 났냐면, 여기서 대머리가 복잡했어요. 왜 복잡하냐면, 이 흥구석유하고 흥하해운이 안 움직이고 있는데, 빅텍 혼자 움직였다는 얘기는 중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동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나라라는 얘기죠. 빅텍만 움직였다는 얘기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만 움직였으니까.
만약 중동의 문제 같으면 흥구수교 같은 얘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얘들은 꼼짝도 안 하고 얘만 움직였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뉴스 보니까 처음에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은 백령도의 주민 대피령이 내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북한에 도발했다는 건 없고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뉴스 정말 답답했습니다.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정보가 정말 좀 답답합니다. 국방부도 그렇고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이 물론 이제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지나갔겠죠. 그냥 9시 뉴스 보고 아 그랬구나 하겠지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도발하면 가지고 있던 종목 다 던지고 금이나 전쟁 관련주를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폭락하기 때문에 북한이 백령도에 포탄을 쐈는지 안 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포탄 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민이 대피했다는 뉴스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해군이 그 포사격을 하기 위해서 주민을 대피시켰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우리 해군이 포사격하는데 주민이 대피할 필요가 없잖아요. 백령도 주민이 포를 백령도로 쏘는 것도 아닌데 바다로 쏘는데 주민이 대피를 시킨다는 게 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가 막 복잡한 겁니다. 빅테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 뉴스가 도대체 진위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는 겁니다. 하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이거는 이제 뭔가 조짐 이상하다는 얘기죠. 근데 뒤에 나오는 뉴스들을 쭉 이제 연결해 보면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대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뭔가 도발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다 지나고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뉴스는 이걸 명확하게 딱 해주면 될 건데 명확한 뉴스는 뒤에 나왔습니다. 이때 여기쯤에서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쯤 다 지나고 나서 한번 전쟁이 났다면 핵폭탄 다 떨어지고 나서 그 뒤에 방송을 하는 거죠. 국방부에서 북한에서 핵을 쐈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건데 핵폭탄 다 떨어져 버렸는데 이런 방식의 방송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심각하다. 국방부 좀 한마디 해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그 서해의 NLL에서 남북한 그 군사 분계선 있죠. NLL 이 부분이 서해 부분의 바다 그 부분이 NLL에 대해서 남북한이 서로 주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북한은 자기들 땅에서 거리를 이만큼 우리 거 이렇게 우리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백령도하고 섬이 있기 때문에 이 섬에서부터 거리를 재면 이만큼 우리 거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땅에서부터 우리 땅 하다 보면 겹쳐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부분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땅이라 그러고 우리 바다라 그러고 북한은 이게 자기들 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황해도 그 남쪽에 있는 그 해안에서 바람이라는 얘기죠. 자기들 그 바다를 딱 쳐다보면 저 앞에 있는 바다인데 이게 우리가 백령도라는 섬이 저 멀리 가갖고 뚝 떨어져 있는 백령도라는 섬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섬이 우리나라 섬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우리 바다 이렇게 하니까 두 개 겹치니까 이 중간 부분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서해 교전해갖고 배가 부딪히고 하는 일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할 때도 북한에서는 이거 우리끼리다 이러고 이제 한 거고 뭐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부분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이 부분을 서로 간에 이제 여기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했었고 그다음 뒤에 와갖고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협정 뭐 해가지고 여기 이거 서로 침범 안 하기 이제 이렇게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고 그다음에 그 GP 휴전선에 있는 GP 서로 없애기 뭐 해갖고 이제 긴장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하고 뭐 여차하면 한번 뜨자 뭐 선제 타격 이래버리니까 그 협정이 다 깨져버린 거죠. 북한 도발 이건 그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어디가 앞뒤인지는 잘 안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너무 위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또 북한에서는 너가 먼저 도발했잖아 뭐 이러다가 심각하게 돼갖고 이제 평화협정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깨져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서해 NLL 부분에 이 부분이 서로 여기 침범하지 말자 했던 이 부분의 협정이 깨져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는 올려 들어가지고 남한을 적대 세력으로 해가지고 가만 안 있겠다 해버렸으니까 여기다가 포사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그 여기 백령도고 여기 북한의 그 황해도 남쪽이라고 치면 여기서 해안포를 쐈는데 이 선의 위쪽에다 쏜 겁니다. 북한 쪽 영역에다가 쏜 겁니다. NLL 선 위에다가 여기다가 쐈는데 이게 평화협정할 때 여기다 쏘지 말자고 약속했는 자리에 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북한에서 여기다 쐈으니까 여기에 200발을 쐈답니다. 해안포 사격 200발을 여기다 갖다 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포를 쏘겠다 그럽니다. 그럼 NLL선 남쪽 여기다 딱 거리 맞춰가지고 400발을 쏘겠죠 여기다가.
바바박 쏠 겁니다. 이런 긴장감을 높여놓는 이 사건이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전쟁으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빅텍이 올라가야 될지, 아니면 전쟁 아니고 그냥 원래 있던 일이다로 봐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를 본 게, 전쟁은 아니다 이거. 얘네를 저거 땅에 저거 편에서 갖고 우리는 우리 쪽에 설 거니까 이거 갖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일촉즉발 이러다가 잘못해가 포탄이 삐끗해 가지고 남쪽으로 그 건너편으로 떨어졌을 때 이게 상호간에 보복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빅텍이 완전히 안 내려가고, 별일은, 그러니까 큰일은 사건은 안 일어났는데 그래도 주말 동안에 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해갖고 11%선에서 끝이 난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보고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 그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 지금 시간에서 약간 밀리죠. 이렇게 포를 쐈는데 주말에 다시 또 여기다가 백령도에다 포를 안 쏠 겁니다. 우리도 그쪽으로 안 쏠 거고. 왜냐면 저쪽에서 긴장해갖고 딱 대피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얘기죠. 도발은 항상 다 자고 있을 때나 조용할 때, 천안함 이런 데 미사일 갖고 그냥 쏴버리 이렇게 하는 거지, 뻔히 저쪽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빵 쏘면 여기다 보복해서 두 배로 때려 볼 거 알면서 거기다 폰 안 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 일어나면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근데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얘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 되게 길게 했다 그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빅텍이 오늘 이걸 왜 길게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얘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내려갈 위험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수로 보면 이걸 빅텍하고 연결져서 보면요. 자, 여기서 빅텍이 올라가죠. 자, 올라가면 해외 지수 큰 영향이 없었는데 거래소 지수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거거든요. 빅텍이 올라가니까 북한에서 도발했는갑다 싶으니까 이제 우량주 가지고 있던 사람,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쟁 터지면 다 던져야 되니까 살려는 사람은 없고 걱정되는 사람 자꾸 던지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이 부분 내려가는 게 이거 올라가는 이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빅텍이 급등하는 북한의 도발이 있게 되면 지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런 상황이 감지됐을 때 여기서부터 제가 고통을 느낀 게, 내려오니까 이게 진짜 도발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NLL 북방에 포 200발 샀다는 걸 알 때까지는 진짜 백령도에 포탄 떨어진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있는 종목하고 고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익의 상당 부분 줄어버린 것도 삼보산업 같은 거 이거 여기서 끌어올려 가지고 한번 땡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땡기면 상한가까지도 한번 땡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 빅텍 올라가면서 삐리리 해져 버리니까 걱정되니까 못 당겨 올리는 겁니다. 쭈루루 밀리죠. 그리고 빅텍이 다시 원위치 해갖고 내려가니까 거치해서 이제 뒤늦게 당겨 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끝날 때 다 돼버리니까 상한가 못 말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16% 정도 올라가고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봤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안 그랬으면 이거 한 20 몇 프로까지 올라갔고 상한가 한번 치고 내려왔을 정도로 아주 강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 삼부산업이 이 부분에서 엉켜가지고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YBN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부산업 따라 움직이다가 빅텍 움직이면서 얘가 쭉 빠져버리죠. 빠져버리니까 못 당겨 올리는 겁니다. 걱정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해서 오늘 좀 더 나올 수 있는 수익이었는데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북한에서 저렇게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연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벤트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IT센 이 종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설명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버려 갖고요. STO 금 관련해 가지고 IT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얘도 마찬가지로 좀 땡겨 올리려고 그러다가 빠질 때 같이 빠져버리죠. 거의 다 지금 이 시간대에 밀려버립니다. 빅텍 올라가는 그때. 못 끌어올리니까 밀려버리니까 이게 후반까지 못 들어올려가지고요. 단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6%나 생각보다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비중을 줄였습니다. 100만원으로. 좀 홀딩 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워낙 불안하게 일이 생겨버리니까요. 그래서 일단 좀 불안해갖고 비중 줄이자 이런 생각으로 비중을 100만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ITN을 줄여놨고요. 그 다음 윤석열 관련주의 YBN하고 삼보산업인데 오늘 삼보산업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으네요. 가장 강한 게 삼보산업이었습니다. 오늘 그냥 16% 정도 올라갔죠. 대선 관련주 보시면 동신건설 뒤로 밀렸습니다. 오히려 이제 후발주 움직이긴 한데 동신건설이 뒤로 밀렸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하고 나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가는 그 분위기에서 지금 약간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치료가 됐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탈당하면 더불어민주당도 혼란이 오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표 쪽 더불어민주당도 약간 밀리는 느낌이고, 그다음 그 대상홀딩스 한동훈 관련주도 밀리고 있죠. 이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뭐 광주도 가고 어떻게 가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제가 보기에는 꼭 대선 주자가 대통령 선거나 유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디 가고 손 들고 막 이렇게 올라가서 단상 연습하고 사진 막 찍고 하는 거, 이거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가 하는 행동이죠. 지금 그거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선거니까 당을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각 지역구에 내보낼 그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당을 조직을 정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검찰총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에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건데 돌아다니면서 그 내가 한동훈입니다 이러고 유세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준석 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런 구조로서는 한동훈 그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못 치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아무것도 안 맞고 있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동훈 관련주들은 대거 다 밀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남았는 게 이제 이준석 관련주죠. 그 당원 모집해갖고 지금 이틀차 됐는데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죠. 그리고 인재 영입도 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정도 힘이 구성돼갖고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공천 받고 나서 떨어진 사람들이나 이런 쪽 사람들, 유망한 사람들이 대거 몰려온다는 얘기죠. 이쪽에 지금 바람이 일어났으니까. 옛날에 노무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선거 시절에 그 뭐죠, 저금통 가지고 막 붐이 일어났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가입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홍보도 안 했는데 막 몰려드는 거죠. 뭐 저도 가입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3만 명씩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붐이 일어나면, 만약에 그 개혁신당이, 이준석 신당이 당원 가입이 한 20만 명, 30만 명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다른 국민의힘 반쪽 나고 이쪽으로 반 넘어왔다 이런 느낌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그 전망이 상당히 좋고, 그 중에 대장이 삼보 산업이다. 금전이 좀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말을 좀 빨리 하니까 더 이상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삼보산업이 대장으로 움직였는데요. 오늘 제가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삼보산업 최초에 여기 33만 원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200만 원으로 여기서 100만 원 맞추. 처음에 33만 원, 그 다음날 100만 원, 그 다음 여기서 200만 원으로 맞췄는데, 오늘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올라갈 때 33만 원씩 3등분 해갖고 100만 원치를 팔았습니다. 이익 실현했습니다. 이익 실현하고 현재 100만 원. 지금 116만 원인 거는 수익 난 것까지 포함해서 11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이익 실현했다 오늘. 그게 한 22% 정도 지금 수익 나 있는 상태인데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 본봉으로 보시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올라가다 밀리길래 일단 여기서 이 줄거는 이 자리에서 33만 원을 먼저 팔았습니다. 200만 원 다 갖고 있기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서 팔았고요. 미리 주문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여기 고점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주문 넣어놨는데 올라가면서 바로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3만 원을 팔았고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쫙 끌어올릴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해갖고, 시간만 있었으면 더 위에서 팔 수 있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상한가 못 말올리면 실망 매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요 줄 거는 1650 1659원, 1659원이니까 지금 여기 줄 건 요 자리에, 여기서 33만원, 요렇게 이익 실현하고 현재 100만원 남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부산업이 대장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대장이 계속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쉬었다 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대장이라도, 대장이라고 해서 내 혼자 계속 간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뒤에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비중을 조금 줄여놨고요. 시간에서 지금 약간 밀리죠. 왜냐하면 이제 상한가 못 말아올리기 때문에 실망 매물해 갖고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줄여놨기 때문에 이건 대장이니까 좀 밀리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 더 내려오면 한 1,500원 선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추가로 매수 타이밍을 추가 매수하는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대장이었고요. 상대적으로 YBM넷은 잘 못 따라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보산업 뒤로 밀리니까 따라 내려가 버리죠. 올라갈 때는 반밖에 못 올라가고 빠질 때는 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삼보산업도 이제 YBM넷도 이거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올라갈 때마다 이익 실현해 가지고 지금 YBM넷을
200만 원으로 오늘 100만 원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삼보산업 100만 원 이익 실현하고 YBM랩 100만 원 이익 실현. 요거 해갖고 나온 수익이 플러스 30만 원. 요게 대부분 고수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대신정보통신하고 3.1기업공사는요. 요건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요건 유승민 관련주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이준석 관련주 다음을 노리고 멀리 보고 깐 포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개혁신당이 계속 이렇게 잘 되고 있으면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준석 의원하고 바른미래당 같이 탈당해갖고 했던 그 멤버이기 때문에 거의 99.9%는 탈당한다고 봐야 돼. 탈당해서만 여기 들어오게 되면, 개혁신당에 들어오게 되면 유승민 의원이 대권 후보가 되어버리는 거죠. 뭘 하든 간에 대권 후보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기대감으로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33만 원씩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3.1기업공사는 1%밖에 못 올랐죠. 근데 대신정보통신이 2.8%는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3.1기업공사는 33만 원 그대로 뒀고, 대신정보통신은 33만 원 가지고 있는 데다가 67만 원 더 잡아갖고 10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이건 벌써부터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의 고점 부분에 꼬리 없이 딱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약간만 탁 치면 위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요 100만 원 오늘 추가시켰고요. 지금 30분이 넘었는데 일단 금요일이니까 좀 길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종목 오늘 잡은 종목 중에 삼령입니다. 이 삼령은 방막 필름 해갖고 2차전지에 들어가는 그 필름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 재료로 한번 급등했다가 밀렸습니다. 뭔가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필름 부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산 건 아니고, 게시판에 그걸 보다 보니까 삼령도 이준석 관련주에 나옵니다. 삼령화학이.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준석 대표하고 같은 이시고, 이시 정친이고요. 그러니까 이 성이 같아도 또 이 테마주거든요. 같은 이시 정친이고, 그 다음 하버드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게시판에 누가 글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간 이 그림은 2차전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2차전지 중에 오늘 움직였던 게 뭐가 움직였냐면은 전고체 배터리 쪽에 애들이 움직였거든요. 한농화성하고, 물론 꼬리 달고 내렸지만, 이수 스페셜티, 이거 동작을 끊어보면 아침에 한농화성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수 스페셜티 등등 해서 얘들이 쫙 움직이니까 2차전지 쪽으로 해서 재료로 해갖고 삼령이 따라 올라갔다고 봅니다. 아침에 같이 따라 올라갔는데 쟤들이 밀려버리니까 같이 따라서 조금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좀 달랐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뭐가 달랐냐면 2차전지 쪽으로 이 종목들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쭉 빠지는데 삼령은 들어 올리는 그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삼보산업이 급등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2차전지로 들어왔고 필름 관계로 들어와서 잡고 있는 사람, 그 기대감으로 예전에 올라갔던 이 기대감, 이걸로 해서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또 이준석 관련주 하버드 연결되면 이게 YBM넷하고 같은 파트거든요. 삼보산업은 부친하고 연결되는 어떤 그거고, 그래서 이 YBM넷하고 같은 계열인데 이 삼령도 의외로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왜냐면 아직까지 안 올라갔죠. 바닥 쪽에 있으니까. YBNS는 이미 한번 떠버렸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삼령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매물 때문에 세게는 못 끌어올릴 겁니다. 슬금슬금 끌어올려갖고 쭉 올려놓고 이쯤 와서 그냥 확 당겨 올리면 이준석 관련주다,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당겨 올리는 그런 그림이 보여졌어요. 근데 이걸 이준석 관련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2차전지 쪽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100만 원만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림이 좋아 보여서 요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죠, 왠지. 그래서 자리는 지킬 것 같아서 잡다 보니까 170만 원 정도 지금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70만 원 줄이고 100만 원만 맞출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삼령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은 2차전지 필름 쪽으로 해서 잡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관련주 쪽으로 해서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준석 관련주하고 연결되는 종목이 나오면 무조건 조금씩이라도 계속 편입을 시켜서 잡아갈 생각입니다. 오늘도 움직인 거 보면 이준석 관련주 중에 대성창투도 지금 움직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넥스타이도 제가 팔아버렸지만 다시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종가로
이란의 테러가 IS가 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중동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번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이란이 이스라엘의 소행이다 이렇게 하고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뭐 하마스 잡으려고 중동을 막 휘어쩌면서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으로 인해서 IS가 했던 소행이 확실하다면 화가 나 있는 이란이 옆에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전쟁하기보다는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한 부분하고 그다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연초부터 그냥 대규모로 폭격을 했죠. 드론으로 서로 했는데 이건 그냥 제 느낌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휴전하기 바로 전에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휴전회담한다 하는 순간부터 남아있는 그 포탄을 다 갖다 쏟아부었죠. 왜냐하면 땅을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휴전선 끌 때 유리하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도 지금 국경 근처 부분을 지금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부분을 막 때려가지고 PLF가 조금이라도 밀고 나가야 휴전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 땅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 의미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쪽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또 너무 무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돈도 많지 여유도 많지 않았고 해가지고 네 종목을 잡긴 잡았습니다. 일단 히림을 100만원 잡았고요. 거의 그 다음에 유신을 왜냐하면 오늘 조금 강한 느낌이어서 그래요. 그 다음 유신을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SY는 50만원밖에 못 잡았습니다. 이건 뒤에 주문을 안 돼가지고. 그 다음 한미글로벌 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 느낌에는 이 히림이 강하게 움직이면 히림, 한미글로벌, 유신 이렇게 따라서 그냥 세트로 움직이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SY도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현재 1019만원 풀배팅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서 1월 첫 주 오늘 마지막 날이죠. 금요일이고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이 제가 투자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줄 거 놓고 여기서 매수하시고 손절선 얼마 뭐 이익실 얼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생각으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 얼마 주고 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종목 보시면 대부분 다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대부분이 이준석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STO인가 해가지고 금 쪼개기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거 IT센 이게 지금 투자 유의지정 오늘이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불안하고 비중을 좀 줄이긴 했지만 상당히 아까웠습니다. 이거 던질 때. 그래서 일단 100만원 현재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STO 금 관련해갖고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 나머지는 건설 쪽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종전 기대감 이렇게 해서 네 종목 뭐 이런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